안녕하세요. 저축은행업에 이어 카드업을 맡고 있는 안태영 책임연구원입니다.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및 카드론 부실 위험 증대 등 여전히 밝지 않은 영업 환경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한 집중이 필요해졌고, 결국 수익성과 건전성 사이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발표 자료 내 모든 수치는 BC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2026년 산업 전망은 사업 환경 비우호, 실적 방향 유지, 등급 전망 중립적입니다. 2025년 리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드 이용 실적은 과거 대비로는 저조한 수준입니다. 결제 서비스 실적 성장세는 둔화되었고, 감독 당국의 카드론 리스크 관리 요구, 스트레스 DSR 시행,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카드론 중심으로 대출 서비스 이용 실적 또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자산 잔액의 경우 9월 말 기준 163조 원으로 2024년 말 162조 원 대비 1조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산 유형별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리볼빙 잔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카드사별 성장 전략은 상이했는데 작년에는 대부분 카드사들이 총자산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면 올해는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의 총자산은 성장한 반면 나머지 카드사들은 역성장하였습니다.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은 저하됐습니다. 올해 2월 가맹점 수수료율 제도 개편 영향으로 카드 수익이 정체되었고 조달 비용률 상승이 지속되면서 3분기 누적 ROA가 1.3%로 전년 동기 1.6% 대비 하락했습니다. 다행히 우려했던 대손 비용률은 2.3%로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하였고 2024년 연간 기준인 2.5% 대비로는 하락했습니다. 자산 건전성의 경우 비카드 부분의 고정이하 분류 증가에 따라 9월 말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1.2%로 2024년 말 대비 0.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배율은 유지되었는데 총자산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이익 창출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유동성 측면의 우려는 없습니다. 장기 자금 위주로 조달이 이뤄지면서 단기 차입 의존도가 4.1%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1년 이내 만기도래 자산부채 비율은 하락하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우수한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 금리 변동성 대응을 위해 단기채 중심의 조달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단기 차입 의존도 등 유동성 지표 저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2026년 신용카드업의 사업 환경 전망은 비우호적입니다. 올해 하반기 이후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개선되고 최근 한국은행 등 정부 기관의 GDP 성장치도 2% 내외로 상승함에 따라서 내수 부진이 완화되고 민간 소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 당국의 관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또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카드론 성장은 여전히 부진할 것이며 이에 따라 카드 이용 실적 성장도 더딜 전망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가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수익 기반 다각화를 위해 기업금융 등의 비카드 자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올해 6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되었으나 카드업권 내 선불카드와 체크카드 결제 비중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국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수익 기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적 전망입니다. 부진한 수익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카드 이용 대금 증가세가 저조한 가운데 심판 자산의 채산성이 저하되었고 대손 비용 증가 우려도 여전합니다.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조달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신규 발행 금리가 만기 도래 금리보다 낮을수록 조달 비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올해 12월 현재 카드채 발행 금리가 3%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1년 만에 1%포인트 하락하였는데 카드채 평균 만기 도래 금리는 올해 초 3% 초반에서 최근 3% 후반으로 상승하더니 내년부터는 4%로 추가 상승합니다. 좌측 하단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는 만기 도래 금리가 높았던 롯데, 하나, 현대카드의 조달 비용률이 먼저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신한, 하나카드의 조달 비용률이 하락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 두 달간 시장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모니터링 요인입니다. 물론 신규 발행 금리가 만기 도래 금리보다 높아지진 않겠지만 이로 인해 조달 비용 완화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은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적극적인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자산 건전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방 압력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대출성 자산의 전이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최근 신용사면 시행, 배드뱅크 설립 등 정부의 구제 정책도 자산 건전성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자본 조정성은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익 창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으로 자기 자본 확충이 쉽진 않지만 성장 계획이 여전히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올해는 우리카드만 차환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업권 전체의 신종자본증권 잔액 규모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과거 대비 신종자본증권 잔액이 절대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신종자본증권의 자본 인정 비율 차감에 따른 레버리지별 관리 부담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2026년 신용카드업의 등급 전망은 중립적입니다. 카드사별 위험 선호도가 달라진 점을 감안하면 카드사별로 실적 차이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카드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절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신용도가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롯데카드의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금융당국 조사가 진행 중으로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제작 결과와 수익성 및 영업 기반 변화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사의 주요 크레딧 이슈를 세 가지 선정해 보았습니다. 우선 올해 가장 큰 이슈였던 가맹점 수수료율 제도 개편 이후 일시불 결제자산의 수익성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맹점 수수료율 제도 개편에 대한 영향을 요약해 보자면 우대 수수료율 인하폭은 과거보단 작았지만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인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과거 제도 개편 시에는 일반 가맹점 중 30% 이상이 수수료율을 인상시켰었는데, 금번에는 일반 가맹점 중 연매출이 1,000억 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율이 3년간 동결되는 조치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일시불 결제자산의 수익성은 공원이익률을 통해 파악해 보았습니다. 동원이익이란 매출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이익을 뜻하는데, 매출에는 가맹점 수수료와 연회비 수익을 포함하였고, 변동비엔 포인트 할인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 비용과 모집 비용 등을 포함했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일시불 결제자산의 공원이익률은 2024년 연간 기준과 비교했을 때 신용카드 결제자산은 0.1%에서 0.04%로, 체크카드 결제자산은 0.22%에서 0.16%로 하락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신용카드의 경우 0.04%포인트, 체크카드의 경우 0.05%포인트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다수의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결제자산 공원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산출되었으며, 이 경우 자산 회전율인 약 30, 41에 따라 연간 손실 규모가 누적됩니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가장 적게 하락했으며, 이는 대형 가맹점 결제 비중 확대 또는 적극적인 수수료 협상 등이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에 공원이익률의 경우 롯데카드가 가장 적게 하락했는데, 이는 카드 영업비용 절감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종합하면 가맹점 수수료율 제도 개편이 카드사 전체 ROA에 미치는 영향이 작진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대손 비용과 고정비인 판관비까지 추가 부담하는 점을 감안하면 공원이익률이 낮은 카드사 위주로 수익성 관리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 크레딧 이슈는 기업금융 현안 및 리스크입니다. 카드사는 풍부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력 자산인 소매금융의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 초 카드업권 내에서 거액의 팩토링 대출과 구매카드 결제 자산 부실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기업금융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카드사 합산 팩토링 대출은 8,690억 원으로 최근 3개년 연평균 40%씩 증가했습니다. 롯데카드의 취급 규모가 가장 크고 그 외에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렌탈업, 전자상거래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거액 집중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보통 만기가 길지 않을수록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지만 만기가 2에서 6년의 장기 상품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출 규모가 클 경우 주로 카드사가 소구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소구권과 상관없이 담보인 매출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회원이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법인회원의 채무 상환 능력 또한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카드사 입장에서도 팩토링 대출 회수가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매카드 결제 자산은 온북 기준 8,469억 원으로 리스크 절연을 위해 대부분 유동화하고 있어 이용 실적 대비로는 작은 수준입니다. 카드사별로 롯데, 하나카드의 취급 규모가 큰 편입니다. 구매카드 이용 실적은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지만 카드사들은 이를 대부분 유동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부에 남아있는 자산은 이용 실적 대비 아까 언급했듯이 상당히 작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일부 업종에 대한 거액 집중도가 높다는 것이고 연체 전이율의 변동성이 개인 회원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대카드와 롯데카드는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팩토링 대출과 구매카드 취급 규모는 외형 대비 작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건의 부실 발생만으로도 카드사 전체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 외 기업금융 자산으로 신한 롯데카드는 부동산 PF를, 하나카드는 중소기업 대출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군은 회수가 지연될 경우 충당금 적립 부담이 매우 커지면서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카드사 전체 사업 안전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신용도에 미칠 영향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거래 사례는 없지만 정보 유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실적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무이자 할부, 연회비 면제, 카드 재발급 등 고객 지원 방안 이행에 따른 비용 규모는 작지 않은 수준으로 올해 4분기에 해당 비용이 인식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약 1,100억 원 규모의 정보 보안 투자도 계획 중으로 관련 비용 부담은 중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융당국 제재 수준에 따라 실적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용정보보호법상 최대 50억 원,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를 적용할 경우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810억 원으로, 이는 2024년 당기순이익의 6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여전업법에 따르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부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판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영업정지 기간이 길 경우 신규 영업 중단에 따른 수익 기반 위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합하면 금번 고객정보 유출 사고 발생에 따라 신용도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으로 관련 비용 부담과 금융당국 제재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2026년 신용카드업 전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등 어두운 사업 환경에 대한 카드사의 대응 방안이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른 조달 비용 부담은 카드사 수익성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할 것입니다. 어, 근데 단순히 비이자 수익을 확대하거나 대체 수익을 강화하는 것은 금법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독이 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선 비용 관리가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카드사에 있어서 향후 실적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조달 비용인데, 조달 비용은 사실 시장 금리에 대한, 시장 금리에 따른 대외 변수입니다. 따라서 카드사들이 실적을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안은 현재 시점에선 대손 비용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손 비용 관리는 단기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최근 수년 동안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수년간 카드론을 얼마나 과도하게 늘렸는지와 저신용 차주 비중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서 향후 대손 비용의 어, 부담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틀간에 걸친 2026년 전망에 대한 저희 웹 세미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일에 걸쳐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또 이슈가 되는 산업, 이슈 그 자체, 또 그 새로운 어떤 저희의 그 채널들을 조금 더 찾아서 이렇게 적시에 필요할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